전체 몇 명으로 할 거냐. 네. 이거는 하는 것마다 다르다. 저는 한 두 번째 거 300명 정도가 중간값을 갖는 200에서 500명 미만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진행한 UX 관련 서베이 질문 종류는 무엇인가요? 드디어 나왔네요. 이게 멀티플한 선택이 가능한 체크박스예요. 체크박스. 그러니까 좋아하는 과일은 무엇인가요에 뭐 이렇게 사과, 포도, 뭐 이렇게 이런 파인애플 다 넣을 수 있는 것처럼 얘는 멀티플한 선택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나중에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 수집 경로는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뭐 여러 가지 하겠다. 그래서 구글 서베이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대로 이게 그 서베이 제작 도구예요. 구글 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고요. 네이버 폼도 있는데 네이버 폼은 인기가 많지는 않고요. 왈라라고 하는데도 그 서베이 제작 도구이고요. 네, 지금 회사가 오픈 서베이잖아요. 얘네도 서베이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자체가 있어요. 그리고 접해보셨겠지만 모아폼이라든가 서베이 몽키 이런 데도 있고요. 네, 우리나라 사이트는 아니지만 타이퐁, 퀘트릭스, 타일리 이런 데 많이 있죠.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요런 데를 좀 한번 보시고 이따가 리서치하러 들어가시면 그러니까 자료조사하러 들어가 보셔서 얘는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라고 이제 탐색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지난 한 해 동안 컨트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하나 이제 캡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검색어 넣고 들어가서 한두 개 무료로 서베이할 수 있는 걸 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공유 방식, 그러니까 그 서베이의 최종 공유 방식은 뭐 이메일로 전달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뒤에 주관식은 사람들이 쓰는 걸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주관식 같은 경우를 이거 백서표를 붙이는 것은 사람들에게 조금 부담을 줘요. 그래서 주관식을 못 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모바일로 하는데 그거를 입력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어, PC 모드에 있지만 타자를 지금 쓰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백서표, 그러니까 필수 응답 코스로 넣는 것은 살짝쿵 무리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거 그냥 아무것도 쓰지 않고 다음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로우별 평균 리서치 소요 시간은 어떠한가요? 그러니까 이거 소요 시간이 길면 또는 굉장히 이런 게 좀 사용자들에게 부담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여기서 말하는 것은 n은 넘버예요. 네. 숫자 1, 숫자 시간을 표기해달라. 이 n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 친구는 이거는 n일이라고 썼는데 저 같으면 괄호 안에 뭐 1일 또는 뭐 15분, 뭐 3분 이런 식으로 분으로 체크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했어요. 이거 필수네요, 필수. 음. 이거는 직접 일한 사람들의 얘기니까 뭐 선정자 소요 시간, 설문 대상자가 질의응답을 해주는 시간은 저는 10분 미만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툴 사용 시간. 툴은 뭐냐면은 지금 이거 우리가 이따가도 구글 독스에서 만들 거잖아요. 그때 시간이 걸리죠. 어느 정도 걸리겠죠? 그래서 걸린다. 1시간. 응답을 수집하는 것은 한 뭐 5일 정도 리서치 해야 되니까 이렇게 했다고 치고요. 데이터 분석해야죠, 당연히. 저장 형태로 배포할 때 이거는 한 2주. 이렇게 해서 다음으로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 인터뷰 프로젝트는 뭐냐면 항상 서베이를 하잖아요. 설문조사를 하면은 그 중에서 이제 포커스
될 만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또 인터뷰도 진행하거든요. 그거에 그래도 한 번 더 묻는 거죠. 이왕이면. 이거에 응답을 한 사람들이면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들어온 사람들일 테고, 이 문항에 마지막까지 응답을 해줬다면 그래도 이 업계에 뭔가 자기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람이 있는 사람일 테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인터뷰까지 물어보는 게 세련된 방법이죠. 우리 회사에서 그 정도까지 이제 시간과 비용을 지출할 생각이 있다면. 그래서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옛날에 있었어요. 네, 저희 아이가 지금 18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기띠로 안고 갔었어야 되니까 3살이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때 제 친구가 하기스 기저귀 회사에 가자는 거예요. 5만 원을 준대요. 그때는 휴직 중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알뜰했고, 저보단 동생이었는데 산후조리원에서 만나가지고 되게 친하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용자 리서치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기스 강남역에 갔어요. 근데 그때 그 신제품이 나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일단은 저를 관찰하는 자리에서 아이를 기저귀를 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본 거겠죠? 전 남자아이였고, 제 친구는 여자아이였고. 근데 제가 그때 한 가지 간과했던 게, 제가 그때 차를 몰고 안 가고 강남역이라는 이유로 지하철을 타고 갔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문정역에 살았기 때문에, 문정역에서, 일단은 어디까지? 문정역에서 잠실역까지 갈아탔고, 잠실역에서 강남역까지 갔어요. 물론 정거장수로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됐지만 힘들었어요. 되게 많이. 애기띠 안고. 그러니까 땀이 삐질삐질삐질 흐른 상태에서 도착했겠죠. 그 액션을 보여주러. 그리고 또 행여 우리 애기가 그 사람 많은 데서 울기라도 하면 어떨까. 저는 되게 그때 긴장도가 높았고, 그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시연하러 들어갔던 게 저는 안 좋았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리서치, 그러니까 담당자가 아기 엄마들이 아기를 데리고 왔던 거를 고려했다면 일단 대기실에서 음료 한 잔을 주고 땀을 닦을 시간을 줬을 거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신제품 나오기 전에 그거를 한번 시연했던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도 경험 많으시죠? 뭐 예를 들면 네이버 카페도 있어요. 이런 것만 잔뜩 모아져 있는 카페. 거기는 그래서 뭐 신제품에 대해서 사용해 보신 분에 대한 설문, 그러니까 다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더라고요. 다음을 눌렀어요. 요새는 그래서 20만 원짜리도 많아요. 네. 그리고 사용자 인터뷰 프로젝트 관련 조사라고 하는 부분에서 음, 이제 진행했던 사람들에 관한 거에 대한 어떠한가요? 제가 그냥 잠시 넘어갈게요. 다 넘어가고 질문이 많네요.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거 물론 설명 다 드려야겠지만 이게 워낙에 어차피 그 리서치 회사라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 다음을 눌렀어요. 계속 얘가 이렇게 질문 주는 거 거의 서베이 회사에 말하면 10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19페이지 중에 15잖아요. 넘어갈게요. 네. 그냥 잠깐만 그냥 패스하고 맨 끝에 단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셨겠지만 진행 경험 없다 하고 다음으로 눌렀더니, 예, 제출 버튼 눌러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로직을 잘 짜야만 중간에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다. 되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만약에 제가 양식 지우기를 누르면 그 전에 여태까지 계속 응답 줬던 것들에 대한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답변이 삭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 박스나 체크 박스 옵션 버튼에서 무언가 넣었던 것이 초기화된다. 음. 양식 지우기까지 제가 눌러보 드릴게요. 양식 지우기. 그러면은 양식 지우기를 눌렀을 때 초기 화면으로 건너뛰게 하는 것도 설계였다. 잘 만들었죠? 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린 것 중에 혹시 지금 요 리서치에 대해서 여러분의 소감은 어떠세요? 잘한 것 같아요? 네. 한번 여러분 같으면 이거 어떻게 만들었겠다. 피드백 잠깐 문자로 주셔도 되고, 이런 피드백, 이런 게 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부분을 하기 전에, 그, 챗 GPT에게, 챗 GPT에게 여러분이 어떤 범주에 조사하고 싶은 내용을 한번 분쟁 같은 거 있겠죠. 이 서베이 할 때. 사실 제가 경험했던 걸 말씀드리면, 음, 특정 회사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삼성 사람인데, 삼성맨들이 잔뜩 있는 그런 대화 상자에 삼성의 특정 제품에 대해서 뭐, 객관성을 유지하지 않은 질문을 한다든가 이러면 당연히 질타를 받겠죠. 그리고 어, 서베이 할 때 이 문항 작성하는 것도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한 회사들은 다 외주 줘요. 전문가들한테. 근데 이제 제가 담당했던 경우는 스타트업,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 근데 직장은 다니지만 사이드로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쿠폰 정도로 쓰는 수준에서는 저희가 만났던 분쟁은 없으나 야매가 좀 있었어요. 어떤 야매가 있었냐면, 그 키오스크 관련돼서 사용성 테스트 하는데 사실 답변이 젊은 사람이 많이 하는 걸 원하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연세가 어느 정도 60, 50 요 이상 된 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 젊은 친구들이 그 대상층이 자기 부모님 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교회 그 권사님들 부대에다 이제 링크를 나르고 그리고 저희 시댁 식구들도 연세가 많으신 분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부탁합니다. 그 소속되어 있는 곳에 해주세요라고 하니 이게 설문이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그 몰려 있겠죠. 그런 식은 있었고요. 그리고 복수의 답변을 처음에 허용하게 했더니 이게 같은 사람이 계속 서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야매는 또 언제 있었냐면 어떤 경연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이때 이 값이 중요했어요. 리서치 얼만큼 했느냐. 그런데 이제 복수 응답을 허용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정확한 정보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설계할 때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건 법적으로 간 정보는 아니었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건 고객의 진짜 문제를 알기 위해서 설문을 한 거였지만 정말로 그 숫자가 중요했던 케이스에는 대상층을 잘못 선택한 적도 있고 중복 답변한 적도 있고 이게 굉장히 이거 뾰족하게 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아, 그래요. 계속 연락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개인정보법 때문에 연락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리서치 한번 해준 것 때문에 내 정보가 DB에 팔려나가죠. 네. 텔레마케터들에게 팔려나가고. 근데 텔레마케터 잘못은 아니고요. 이게 원 소스를 준 쪽에 들어가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이거는 많잖아요. 그래서 어플을 설치할 때 혹은 어떤 누군가가 주는 어떤 좋은 것들을 이용할 때 일단 V자 체크를 한 번에 누르게 되죠. 거기에 보면은 분명히 광고 동의하지 않는 칸이 체크박스라서 당연히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넘어가요. 다음 칸으로. 그런 거 다 접해보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베이에 대한 부분 잠깐 예시를 들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는 질문이 그렇게 10개가 넘지 않은 형태에서 질문지를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지를 만드는 것이 어려움이 있으시면 요거 가지고 따라하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보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왕이면
이왕이면 챗 GPT에게 우리 좀 질문을 몇 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챗 GPT로 넘어가 볼까요? 로그인을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구글 확장판의 챗 GPT 좋지 않죠. 예. 그래서 저도 안 써야 되는데 어떻게 화면에 자꾸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뜨고 있어요. 예, 아주 적극적이고 그, 굉장히 호기심 천국으로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완전 J커브를 만드실 것 같고 퀀텀 점프를 하실 것 같은 유병원이 응원합니다. 자,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챗 GPT에 들어갔는데요. 뉴 챗을 누르고 뉴챗을 누르고 그런데 이 뉴챗에서 제가 원했던 거는 이제 4.0으로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3.5를 하고 계시는 분은 3.5에서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일단은 우리의 가상의 환경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자유롭게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림책을 앞으로 만드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유아 그림책에 대한 걸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서 이제 예를 들어 미취학 아동의 학부모들에게 만약에 뿌린다라고 생각할 때에 자녀들의 그림책은 있는지 뭐 자녀들의 그림책 뭐 사줬냐 혹은 뭐 그림책 자녀가 있냐 먼저 물어보고 뭐 그런 그림책에 대한 얘기들 물어보면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동물이 등장하는 동화책을 만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동물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동화책에 대해서 뭐 물어봐도 되고요. 기존에 있었던 어떤 제목이 기억나냐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은 뭐 로봇과 어떤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그런 소재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서베이가 필요하다. 그럼 그런 내용을 물어보셔도 돼요. 근데 지금 예제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 거거든요. 진짜 간단하게. 저랑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여기 커스텀 인스트럭션에 예전에 했던 것이 혹시 켜져 있다면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좀 음, 저는 지금 다른 어떤 내용이 있죠. 그죠? 도서관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도록 이렇게 끄셔도 돼요. 네. 저는 끌려고 여러분들 예전에 했던 자료가 있으면 조금 제한을 받으니까 만약에 일맥상통하다 하시면 놔두시고 제한을 받는다 싶으면 끄고 음. 그래서 그냥 이번 주에 저의 테마는 지난주가 엑셀이었으면 이번 주에는 여러분 작가, 어, 동화책 작가, 그림책 작가, 아니면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작가가 테마예요. 아니면 작가가 테마지만 광범위하잖아요. 작가 안에 컨텐츠가 당연히 들어가 있으니까. 예. 이번 주 테마는 지난주 요구사항들 쭉 접수받았을 때에 그림책 작가도 있었고, 또 동화 작가, 그리고 그 작가가 나중에 뭐가 있어요? 카피 문구도 만들 수 있죠. 광고, 표지 디자인, 그다음에 낭송, 보이스를 이용해서 구연 동화도 할 수 있겠고, 어, 전자책으로 걸갑을 만드는 것도 있을 수 있어서 그냥 작가 혹은 컨텐츠 크리에이터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주제 쓰면 됩니다. 요즘엔 인공지능 도구를 이용해서
음, 여기서 요즘이라고 말하면은 사실 요즘의 개념이 누구는 일주일로 알아듣고 누구는 뭐 한 달로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2022년부터 일단 러프하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너는 동화책 작가야. 이거는 그냥 샘플이에요. 선생님, 제가 이거 지금 뭐 미리 만들어 갖고 온 게 아니고요. 그냥 한번 지금 떠오르는 대로 한번 써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여러분, 여러분 스타일대로 질문을 바꾸셔도 돼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저의 예시를 보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그래서 기록으로 또 남기고도 싶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요약을 하거나 영상으로만 배포가 됐을 때 이런 것들이 계속 그 텍스트 같은 거 남아있지가 않잖아요. 물론 제가 줌을 녹화를 하면 그 채팅창에 있는 내용은 txt 파일로 들어오긴 하지만 기록을 좀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좋은 스크립트, 훌륭한 스크립트라고는 생각되어지지 않지만 잠깐 10개 문항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에 저는 1차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질문지에 확장을 유도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그걸로 문장을 바꾸셔서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39분인데요. 이거에 꼬리 물기까지 계속해서 갈 거예요. 그래서 50분까지 챗 GPT에다가 간단한 러프한 초기 질문, 네, 초기 질문을 이렇게 넣어보고 고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러니까 넣어봤다는 것은 이 동화책의 소재로 넣었지만 이게 아니다 싶으면 또 바꾸세요. 마음껏. 예. 서베이 하고 싶은 종류는 무한정 있을 것 같은데 제한된 시간 안에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다양하게 물어보고 우리가 이게 주관식으로 갈 게 아니에요. 객관식이 위주일 거예요. 앞으로 질문지가. 그러면은 어떤 대목은 객관식 문항으로 만들어줘. 객관식 보기 3개, 4개, 5개로 만들어줘. 주관식이라고 한다면은 그 주관식을 물어보고 사용자가 이 질문을 만났을 때 그 어려운 마음이 들지 않고 질문에 답을 쓰기 좋은 문구로 바꿔줘. 이 질문을 만났을 때 화들짝 입꼬리에 미소가 들어가게 해줘. 답을 해주고 싶어서 안 달라게 해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떤 문항을 만들 때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사용자를 정말 많이 배려한 질문으로 뒤바꿔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시는 거를 강추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드린 실습은 전체 중에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실습을 하는데 10분 동안 하는데 그냥 그 설문 조사를 위한 주제 정하기. 그래서 초안 넣어보기, 질문해보기. 그래서 초안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 분야를 넣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적어도 우리가 있는 한 16명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10분 설문조사를 위한 초안을 한번 그냥 러프하게 넣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10분 휴식 이후에는 우리가 11시에 만날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실습 예제 10분 동안 하는 거 먼저 해보세요. 저는 동화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네. 네. 파일 보면 네. 저요. 혹시 지금 방금 전에 드린 거요? 네. 안 나와요, 혹시? 네. 아, 이거는 잠깐만요. 혹시 제가 오타가 났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저께 그 전 거예요. 이 유튜브. 아, 이거는 이게 26일 날 이거였는데 쓰다가 아마 뒤바뀌었나 봐요. 이게 인코딩 문제, 오후 거에는 인코딩 문제가 있었다. 했어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음, 이 주소 생성은요, 그냥 무언가 하나를 올리려고만 하면 바로 생기긴 하더라고요. 다 올라가지도 않아도. 유- 근데 제가 이거를 올리려고, 예, 영상을 올리려고 업로드만 눌러도요, 영, 어, 그러니까 만약에 8시간짜리는 올라가려면 무척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1분밖에 경과가 안 됐어도 얘는 처음에는 만들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액션을 주면 바로 생성하는구나. 그건 제가 조금 느꼈어요. 그런데 죄송해요. 얘가 어, 음, 네.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저 그리고 여러분은 유튜브 배우셨잖아요. 근데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컨트롤 V는 어디에 있는 걸 어디다 붙일 것인가요? 민경님. 아, 네. 지금 컨트롤 C와 V 사용을 여태까지 쭉 해왔는데 오늘 아침에 네, 갑자기 컨트롤 네. C는 이 적용이 되는데 갖다 붙이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예를 들면 뭐 채, 채 컨트롤 V 하면 GPT요? 튀어요. 아니면, 챗GPT요. 그래요? 안 되셨구나. 그러면은 다시 저 같으면 나갔다 다시 와요. 아, 네. 저, 알겠습니다. 재부팅했다 다시 와요. 왜 네네.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설정한 거 아, 아니면은, 음, 제가 어떤 그래서 또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설정과 관련이 있나 해서 한번 아, 여쭤봤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게, 네, 네. 창고님이랑 감사합니다. 똑같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양 많이 올리는 사람들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용량에 대해서는 따로 가금을 안 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음. 오케이. 그게 궁금했어. 그, 그래서, 아니, 저 사람들 저렇게 돈을 많이 벌고, 저렇게 백업을 많이 해놓는데, 유튜브는 진짜 오로지 광고 수입만으로 그게 유지가 될까? 전 세계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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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그럼, 음, 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주셔가지고. 네. 좋네요. 저는 이제 이런 식의 답은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엄마들이 기억을 잘 못해요. 그냥 가장 기억에 남는 동화책의 등장인물이 1번 사람, 2번 동물, 3번 뭐 로봇. 그래서 동물의 경우는 뭐, 이렇게 몇 가지 여러분이 관심 있는 스토리를 전개하고자 하는 그런 인물 한번 부류를 넣어주셔도 좋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프한 질문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띄워놓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잠깐 쉬는 시간 가지시고, 어딨지? 네, 네, 쉬는 시간 갖고 오겠습니다. 여기 우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
네, 동화책을 만들기 위한 서베이는 좋은 방법이 잘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질문들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광범위하고 그냥 그 그러니까 요즘 사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아이들이 선호하는 뭐 주인공 그 등장인물들에 대한 걸 조사함에 있어서 방법론적인 면에서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물어보고 답변하고 이건 좋은 것 같다 생각은 들지 않고요. 예를 들면 어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건데 현재 뭐 교보문고나 그, 그 가장 많이 파는 회사들의 동화책 코너를 쭉 크롤링을 해가지고 와서 그래서 거기서 키워드 분석을 해가지고 뭐 어떤 도서에 대한 설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든지 아니면 자녀가 이렇게 뭐 7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엄마들이 가는 커뮤니티에 가서 거기서 쭉 보고 이제 트렌드를 분석하는 게 맞겠다. 네, 빨리 만드셨네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동화책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는 것은 답변하는 사람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이렇게 GPT에게 어떤 물어보고 진행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잠시 일단은 예절을 해야 되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동화책의 등장인물은 누구인가요? 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이 질문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일단은 결정하는 것을 빼고 GPT에게 그냥 4개씩 만들어줘. 객관식인데 객관식에 대한 보기는 4개로 만들고 제일 마지막 보기에 기타를 넣어주니까 5번의 기타를 넣어달라는 얘기였거든요. 네.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왜, 링크 수정되셨어요? 민경님? 네. 네, 그래서, 제가 예, 예,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캡처해서 보낼게요. 네, 그래 주시겠어요? 네네. 이거를 보기를 만들어줘 했더니 글머리 기호 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또 일거리를 얘가 준 거고, 기타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냥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질문으로 가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니 이제 오전에 간단한 목표가 구글 시트에서 뭐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요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 마침 또 좋은 질문지를 만들어 주시고 계셔서 네, 이거 한번 같이 볼게요. 아, 이게 제가 로딩을 했을 때 빨갛게 떠요. 한번 우리 선생님들 같이 열어보실까요? 이네이블이라고 뜨네요. 네, 다시 보내주실 걸로 알고 보내주시면 열어보고 여기서요, 보시면 그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동화책에 대한 인물 조사를 함에 있어서 빅데이터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병원님 거 보내주셨네요. 한번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멋있는데요? 자, 여기거든요. 최고의 실력을 가진 15년차 서베이 기획자야. 패널라이징 건축자대에 대한 설문, 좋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한 명칭, 장점, 단점을 얘기하고, 요거에 대한, 너무 좋은데요? 설문조사 단계를, 10단계, 단계.
그렇게 이렇게 너무 좋은데요?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잠깐만요. 같게 나왔나 궁금한데요. 정체성, 내연성. 이렇게 정리해서 주면 좋죠. 그래서 이렇게 하셨으면 이걸 토대로, 네, 이걸 토대로 질문지를 만들어 가시면 돼요. 아, 일단은 나만의 인형을 갖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를 묻는 질문. 아, 이거 민경님 거였구나. 아, 네, 한번 일단은 우리 주택 패널라이징 건축자재의 전문가이신 선생님은 완전, 잘했고, 있다 없다의 유무도 잘 말해주고 있죠. 이거 아주 좋은 질문이라서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민경님,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거 있잖아요. 제 거 보여드릴게요. 제게 세 가지 예시를 추가해줘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거가 위에 거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그냥 제가 질문이 좋다, 안 좋다를 빼고 그냥 갈게요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에 남는 동화책의 등장인물은 누구인가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동화책이 뭔지를 물어보고, 그래서 동화책이 피터팬이냐, 앨리스냐, 해리포터냐를 먼저 물어보고, 그러면은 다음 단계에서 등장인물의 유형이 인물인가요? 혹은 사물인가요? 혹은 뭐 동물인가요? 혹은 뭐 그런 기계인가요? 이렇게 1, 2, 3, 4를 해서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한번 바꿔봐야겠다고 니즈가 저도 생겼고요. 근데 우리 민경님의 질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같이 채팅창에도 있으니까 같이 봐주세요. 그래서 너는 토이 디자이너야. 그리고 소리 작가야. 그래서 어린이 대상의 그림책과 책의 캐릭터를 창작하고 있어. 소재를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생님 대상으로 만들려고 해. 그래서 최근에 읽었던 거로 일단 서베이할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질문이 귀하의 학생은 최근에 읽은 그림책 중에 가장 마음에 들어 책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으면 1번 기초 질문이 필요하죠. 이거는 성별 체크 따로 하고 나이 체크 따로 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옵션 버튼을 넣을게요. 이걸 이따가 구글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1번 설문에 객관식 보기로 1, 2, 3, 4가 아니라 넘버링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어차피 V자 체크할 거거든요. 음.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1번 설문의 객관식인데 알아서 읽어서 하네요. 선택하도록 쉽게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예. 가장 마음에 들었던 책의 제목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뭐 우리가 교보문고 지난 12월부터 2024년도 예를 들어 4월까지의 책 중에 베스트 5 정해서 거기서 보기 잡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우리가 등장인물을 물어볼 거였기 때문에 그런지 고양이, 마법사, 요정과 같은 형태의 보기를 잘 만들어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민경님도 저랑 같은 사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주관식으로 인형을 가지고 놀 때 기대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는 얘가 만들어준 질문인가요?
네, 이 서적에 관한 질문 답변 이후에 이것도 나왔다는 거죠. 네. 열 아니면 동화책은, 가지, 음, 열 가지 질문을 챗GPT가 만들어줬어요. 아, 그래요? 루루 인형을 그냥 하나 가상으로 만들고 그거에 대한 그 질문을 가져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예를 들면 토이 디자이너이고 토이 스토리 작가야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글자가 그 제 채팅방에다 그냥 잠깐 넣어놨거든요. 잠깐 끌어와 볼게요. 그 이게 그 아주 세련됐다기보다는 그냥 빠른 시간 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 요거 채팅으로 잠깐 넣어봐 드리면 이런 식으로 우리 그냥 동화 작가, 토이 스토리 작가, 토이 그런 그 인형의 그 직접 제작까지 참여하는 디자이너이시지만 그냥 이거를 스토리는 스토리대로 끊고 제품을 다 만들어낸 다음에 이거를 마케팅하기 위한 또 인형 디자이너야 라고 하고 또 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하나의 질문에 너무 광범위하게 돼 있어서 그러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거 한번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토이 그 그것까지는 이런 부분들을 선행을 하고 요거 이렇게 하고 이거 나중에 중간에 할 거였는데 설문 먼저 서베이 먼저 하기 위해서 질문을 만들 거야라고 했더니 그게 계속 그 사용자를 편의를 봐주지 않는 질문이라는 결론이 일단 났어요. 그래서 러프하게 합시다. 자료조사 합시다 했는데 러프하게 났어. 그럼 이렇게 질문하지 말자. 말자. 차라리 2022년부터 2024년도 4월까지 탑5 안에 들어가는 대형 서점의 어린이의 동화책 코너에서 5위를 구해줘. 차라리. 그렇게 한 다음에 이 5위를 버무려서 질문을 만드는 게 어떨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 다음에 사후 활동지도 만들 수 있고 구연동화도 만들 수 있고 노래도 만들 수 있고 요거 가지고 우리 프로모션을 기획하려고 해. 이거를 5월 5일 어린이날에 맞춰서 어디에서 어떤 거를 하는 게 좋을까? 이벤트마다 왜 단가가 다르잖아요. 미술학원에서 보통 이게 업자들이 주문하는 단가가 있고, 만약에 제가 DIY 하려고 제가 막 하는 게 단가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경님, 예, 아하 포인트가 있으셔서 저도 기쁜데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동화책 관련된 질문을 만들다가 일단 멈췄다. 멈췄다. 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그 시행착오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제가 느끼기에는 접근을 더 가까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락 제 오늘의 오전의 목표는 일단은 어차피 동화책을 앞으로 만들어감에 있어서 서베이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많이 물어봐야 되니까 그런 시작을 이제 월요일로부터 가져봅시다가 일단은 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말은 안 되지만 간단한 객관식 문제, 간단한 주관식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구글 그 설문지 만드는 거까지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연습이니까 어쨌거나 완성본이 아니라 연습용이니까 한번 해보고 점심 먹기 전까지 해보고 이제 이후에는 이제 이런저런 자료 조사도 하고 AI 사이트 다 모아놓은 거 있어요. 제가 오늘 메모장 드린 거 이 맨 바닥에 있어요. 요거. 여기가 AI들만 다 모아져 있거든요. 뭐 이런데 뭐 갖다 가보면 엄청 많겠죠. 이 동화책 만드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하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여기 가세요. 구글에 구글 그 지메일이 있으신 분이 사용할 수 있으신 거잖아요. 지메일이 있으셔야 되니까. 지메일이 없다 하시는 분은 지메일을 만드시고 반드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이제 기억해 두셔야 돼요. 5분 드릴게요, 5분. 자, 이거는
Gmail이 없다. 그러면은 못 써요. 그 클라우드 자체를. 그러니까 Gmail이 없으신 분은 새로 여기 그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여기 계정 추가 한번 눌러볼게요. 새로 만드시는 저는 이미 있어요 하시는 분은 그냥 챗 GPT한테 계속 물어보고 계세요. 한 번도 안 만들었어요 하시는 분만 하세요. 자, 계정 추가를 누르세요. 이제 사인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메일을 넣으라고 하는데 계정 만들기를 눌러야겠죠? 그래서 개인용. 그래서 만드세요. 개인 인증 당연히 들어가겠죠? 네. 자, 사인업, 그 회원가입 사인업 누르셔가지고, 이름, 개인용으로 자기 이름 넣어주시고, 몇 년, 몇 월, 며칠 이거 넣어보세요. 네. 그래서 아이디까지 만들고, 지금 비밀번호까지 넣으시고, 만약에 이제 다음 버튼을 누르면, 아, 그러셔요? 아이가 알고 있으셨으면서. 그래서 다음을 눌렀습니다. 네. 전화번호 인증코드 받으라고 하니까 예, 넣어보세요. 전화번호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서 다음 누르고 이제 6글자리 코드가 왔을 거예요. 전화번호에. 그러면은 그 코드를 넣으시면 돼요. 저는 아직 안 왔네요. 음, 새 코드 받기 다시 해볼까요? 아, 그러면은 한국어 잡혀 있으니 010으로 다시 넣어볼게요. 이제 왔네요. 010부터 눌러야 되겠네요. Gmail 말고 다른 메일 있으시거나 하시면 여기다 복구 이메일 한번 넣어보세요. 네. 자, 만들어졌어요. 다음 누르고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고 계정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 개까지인가? 몇 개까지만, 세 개까지로 알고 있는데 몇 개까지인지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준비물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네. 여기 있는 그 앱들 들어있는 곳에 보시면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실 수가 있어요. 내려가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 구글 그, 어, 폼이라고 있어요. 폼즈. 보라 색깔 아이콘. 네. 구글 폼즈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데 저는 이걸로 안 하고,
이미 그 아까 했던 거 있잖아요. 원래 하던 작업에서 할게요. 자, 그래서 이쪽에 가셔가지고 앱스 들어있는 곳 맨 밑으로 내리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보라 색깔 아이콘에 폼즈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구글 폼즈.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그 설문이 들어있지만 예를 들면 요거 양식들이 있잖아요. 템플릿. 이런 것들처럼 만들면 되는데 우리 처음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 빈 양식을 눌러볼게요. 자, 여기 단계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그 질문 없는 설문지에는 제목 없는 설문지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가 이쪽 위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리고 설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사용자가 처음 만날 때에 제가 아까 오전에 보여드렸던 그 리서치 회사의 내용에 대한 뭐 몇 가지를 합니다. 이렇게 들어갔죠? 그 내용을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문구가 워낙 중요하잖아요. 첫인상이니까. 그래서 이것 또한 챗 GPT에게 이제 내가 땡땡 설문지를 만들었어. 자, 이 땡땡 설문지에 대한 들어가는 말, 그 인사말, 설문을 하는 이유, 설문의 목적, 설문에 응해줬을 때 어떠한 선물을 줄 것인지 적는 간결한 문장을 만들어줘.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이제 진정성 있게 쓰시면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나 이 앞에 서두가 길어도 지치더라고요. 너무 짧아도 성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얼굴에서 성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성의 없는 답변이 나오고요. 처음에 양식부터 딱 만났을 때에 굉장히 일목요연하고 요약을 잘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배려하는 터치가 있는 문구를 쓰면 잘 대답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제트라고 하는 그 AI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를, 네, 알려드릴게요, 병호님. 가제트 사이트 갔다 와도 돼요. 여기 있는 문구를 작성하기 위해서. 병호님, 어디 들어가시면 되냐면요. 크롬 브라우저로, 예, 가급적이면 크롬 브라우저, 저도 크롬이 아니네요. 크롬으로 저도 이동할게요. 여기 크롬 브라우저로, 이게 크롬이죠. 이제 크롬 브라우저에서, 여기에서, 여기다 컨트롤 V, 구글 들어갔어요. 여기가 처음에 로그인한 모습인데, 제가 그 로그인 할게요. 음. 또 이렇게 나올까요? 예, 다시 로그인. 네. 자,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자, 크롬 브라우저에서 로그인을 하셨으면 여기 얼굴 왼쪽에 있는 버튼에 앱들이 보이거든요. 구글 앱스. 여기에서 밑으로 스크롤바를 가지고 내려가세요. 쭉 아래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 보라 색깔인데 폼즈라고 있어요. 구글 폼즈. 눌러볼까요? 음. 자,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더하기 기호를 누르셔서 이 더하기 기호를 누르셔서 음, 여기다가 어떤 그 설문지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 얘를 그냥 러프하게 할게요. 동화책, 등장인물, 그 관심도, 뭐, 설문. 자, 자 여기서 안녕하세요. 저 그냥 간단하게 문구 만들어 보세요. 저희는 저희는 땡땡 출판사 신사업 신사업 기획팀입니다. 김영희입니다. 아니 뭐 기획팀 원입니다.
여기서 엔터도 돼요. 엔터 누르고 여기 있는 간단한 편집 가능해요. 그래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쓰세요. 근데 이걸 쓰는 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예, 걸린다는 거고. 그리하여, 그리하여, 아까 제가 나눠드렸던 URL 있었잖아요. 남이 만든 설문. 네, 이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대략 넣겠다. 그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요런 거 갖다가 몇 개 글자만 고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구글 독스 요거예요, 여기. 아이고, 제 거. 미안해요. 덮어져서 없어졌네요. 뒤로 가기 누를게요. 여기에서. 뒤로 가기 누르고, 다시. 그, 화면이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해서 여기 와서 뒤에 보면은 폼즈에 갔어요.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 하다만 거 여기. 동화책. 자, 그래서 신사업 기획팀 팀원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 동화책, 어린이 상 동화책의 주요 등장인물에 대해 몇 가지 설문을 통하여 기획에 참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참고할 때 단순 시장 조사 외에 다른 다른 목적으로 되지 않으며 않습니다. 어, 24년 4월 29일부터 24년 5월 1일까지 설문조사 예정이고, 그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냥 쓰는 거예요. 자, 그다음 소정의 그죠? 음, 뭐, 5월 2일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발송 이렇게 했어요. 뭐 필요하면 담당자 명까지 신뢰도를 주기 위해서 땡땡 출판사 팀원 누구라고 써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했다고 치고 여러분 문장 저보다 더 잘 쓰시잖아요. 그래서 쓰세요. 그냥 한 세 줄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거 어떤 설문인지 쓰고 이거 답변 주신 거에 대한 어떤 그 목적이 뭐다 쓰고 답변 주신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쓰고 만약에 여기에 전화번호 수집을 했다면 전화번호는 그 설문조사 이후에 모두 다 폐기될 예정이고 그리고 주신 번호로 기프티콘이 발송된다라는 멘트까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중요한 단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색깔이라든가 밑줄 넣어도 돼요. 글자 색깔은 여기서 따로 없어요. 음. 그래서 일단 여기는 나중에도 시간 되면 돌아와서 고치실 수 있잖아요. 자, 이러면 안 되지. 제목 없는 설문,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눌러줘야 돼. 그리고 여기 아래 와서 이거는 다음은 그 설문자에 대한 기초 조사입니다. 그래서 필수라고 체크해야 되거든요. 필수. 그러니까 마치 데이터베이스로 치면은 프라이머리 키처럼. 그러니까 이 답변 안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도록. 여기가 필수예요. 자, 그래서 다음은 설문자에 대한 기초조사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성별을 알려주세요. 성별을. 뒤에 문구는 뭐 이렇게 할게요. 성별은 하고 문장을 그래서 이거 가다듬고 왔었어야 돼요. 어쨌거나. 그래서 옵션은 택 1이었죠? 옵션에 여기다가 이름을 뭘로 쓴다? 남성. 됐죠? 그럼 만약에 또 하나 추가해야 되죠? 그러면은 옵션 추가를 여기서 누르시면 돼요. 여기 있는 글씨를 여러 개 눌렀는데 이거 필요 없다? 그럼 어떻게? 여기 X 누르면 없어져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게 구글 게 미국 거잖아요. 그 미국 사이트들은 대부분 요새는 성별을 체크할 때 여성, 남성에다가 그, 트랜스한 사람을 위한 것도 있고, 밝히고 싶지 않음도 있고. 아까 보니까 5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할 때 그 국가가 어떤 정책을 갖느냐. 기업의 컬러도 다 나타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 사이트일수록 이게 옵션이 많은 것이 상당히 이제 지금 트렌드이다. 이렇게 넣었어요. 넣고, 이제 처음에 이거부터 막히면 안 해준 사람이 있어. 네, 이런 거부터 막히면 본인이 만약에 중간치를 답을 주고 싶다. 그거 답이 없으면 어떻게 싫어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 되게 힘들어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는 여러분께 제가 드릴 설명이 많지가 않아요. 요거 가지고 다 돼요. 그 다음에 직접 하시면 되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객관식 질문은 복수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놨기 때문에 동그라미다, 옵션. 체크박스는 설정은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이거는 이게 옵션이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체크박스를 바꾸면 이게 네모로 바뀌고 멀티플한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유지한 채 나는 여전히 객관식 선물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거고요. 보기가 만약에 너무 많이 늘어났다 싶으시면 여기 오른쪽에 X 누르시면 돼요. 만약에 이거를 이미지로 하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여성 그림, 남성 그림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거 이미지도 넣어서 배치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미지 사이즈가 이런 설문지에 적합한 형태의 가로, 세로 비율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왜곡이 되지 않은 상태의 그런 균일한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게 좋죠. 자, 남성, 여성만 하나 있다고 치고, 자, 근데 요거랑 동일한 게 또 나올 건데 뭐냐면, 연령이 몇 세입니까? 3, 4, 5, 6, 7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죠. 뭐 자녀가 있으니까 물어봐야 되겠는데, 일단 자녀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할게요. 이렇게 하고, 더하기를 누르시면, 위에 있는 똑같은 애가 있고요. 이 밑으로 넘어와요. 복사한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없애고 나서 얘기할게요. 잠깐만요. 음. 자, 여기서 우클릭을 하면 요 핸들을 잡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요거를 삭제하는 방법은 여기서는 없고요. 여기서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삭제할 수 있는데 이걸 들고 딜리트 잘 안 되나요? 이거 핸들링 할 수 있어요. 이거 위아래로 바꾸실 수 있고 근데 지금 제가 잘 안 돼요. 여기 아래에 이거 복제가 이거예요. 복사. 그럼 얘는 어 이건 질문 추가에 해당이 되고 아까 복제하면 위에 거와 같은 형태의 복제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 휴지통 여기 있네요, 여기. 제가 왜 이게 안 보였죠? 예, 이거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저는 세 문제만 같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성별을 물어봤죠, 아까. 그래서 이렇게 귀하의 성별을 알고 싶어요라고 친근한 어조로 썼으면 다음 질문들도 이런 뉘앙스를 일관성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제 기아의 성별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떤 포멀하게 썼다. 그러면 뒤에 문장도 그렇게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하기 버튼 눌렀고요. 기아의 자녀는 귀하의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귀하의 자녀가 있으니까 물어보면은 yes, no라고 하시고 no를 누르면은 이제 바로 어디로 점프해야 돼요? 제출로 점프하면 돼요. 아직 제출 안 만들었으니까.
기아의 자녀는 몇 세입니까? 몇 세인가요? 이렇게 하고, 어, 복수명의 경우 다 체크, 다 체크해 주세요라고 하면 어때요? 우리 그냥 그렇게 해야겠죠? 네. 여기에서 체크박스. 자, 체크박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3세부터 출발할게요. 요새는 네, 3세, 4세, 5세, 6세, 그다음에 7세 여기까지. 근데 얘는 필수로 할까요? 왜냐면 어 자녀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른들도 동화책 좋아하는데 이거를 컨셉이 중요해요. 그래서 애초에 컨셉을 뭘로 자꾸 물어볼 건가? 기획 의도가 뭔가? 우리가 고객이 정말 원하는 거,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애초에 정책 설계가 가장 우선이에요. 저는 지금 오전에 목표가 일단 구글 시트 만들고 답 주면 엑셀 들여다보는 것까지 해야 되니까 요 정책에 관한 걸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넣었어요. 이것까지 필수로 할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까 복제해서 한 거고 이번에는요. 여기 넣어볼까요? 음. 더하기 기호를 누르면은요. 여기 이제 지문 비스무리한 게 또 나오죠. 이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단답형과 장문형을 여러분 글 쓸 때 이건 한 줄짜리 얘는 여러 줄짜리인 거 아시죠? 이거는 드롭다운 버튼을 누르면 처음에 안 보였던 게 밑으로 뚝 떨어지면서 그 내부의 내용들이 보이는 걸 말하고요. 얘는 파일 업로드는 여러분 아까 우리가 PDF 업로드 하면은 뭐 PPT로 바꾸는 것처럼 그런 상자가 하나 들어가는 거고요. 선형 배울 얘는 뭐냐면은 이제 전체가 길이가 전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10단계가 있는데 그중에 현재 보고 있는 지점이 어디입니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리드라고 해서 만약에 파일이나 이런 보여주는 게 많을 때 음, 그러니까 객관식 지문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3바이,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을 때 체크를 가로 방향으로 하겠다. 너무 많으면 또 세로로도 가고 얘도 마찬가지. 얘는 사용자가 이런 거 있잖아요. 상담 가능한 날짜를 택해주세요. 클릭하면은 이제 캘린더가 열리는 거고요. 시간은 시계가 열리는 거예요. 시간 정보가.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 설명 다 드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다가 질문을 그냥 단답형 한번 써볼게요. 이하에 귀하가 최근에 본 그림책. 그림책은 성인들 용도 있죠? 동화책이 있다면 제목을 적어주세요. 주관식을 한번 써보고 싶어서 왔어요. 중요해서, 제목이 중요해서. 제목을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어떤 유명한 책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마법의 에너지 쿠키라는 제목이 있다고 써볼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쿠, 이런 식으로 쓴 사람도 있고, 마법의 에너지까지만 쓴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복잡하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데이터만 가지고도, 제목을 적었을 때 사람들이 키워드를 얼만큼 기억하는구나, 이런 것도 나름 이제 선별이 돼요, 나중에. 로우 데이터 가지고도. 그래서 일단은 제목을 적어달라고 일단 했다고 치고,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일단 한 프로세스만 가볼게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좀 시티즈가 좀 예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맞춤 설정이라고 하는 팔레트 모양이 있어요. 지금 지문을 한 개만 만들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팔레트 모양 한번 눌러볼까요? 음.
그러면은 사용자가 이거를 답변을 받았을 때 제가 아까 어르신들 얘기했죠. 저 그때 이때 글자 되게 크게 30 이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 글자를 볼 때 이 포인트를 뭘로 줄 것이냐. 근데 글자가 크면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양식이. 그래서 로보토라고 하는 서체는 프리텐다드는 한글이 되게 예쁘게 나오고 로보토는 그 영어도 같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기본 서체가 이런 거예요. 쓰고 머리글에 이미지가 필요하면 여러분이 동화 관련된 질문을 할 거니까 뭐 동화 관련된 예쁜 이미지를 그 윗단에 하나 넣어도 괜찮겠죠. 근데 이 머리글 선택하지 않고 보라색으로 했는데 여기 요 띠 색깔이 보라색인 거예요. 한번 다른 색깔로 바꿔보세요. 이거랑 어울리는 배경 컬러를 여러분이 이제 어떤 색깔을 넣으실 수 있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색깔을, 이미지 한번 넣고 싶으신 분은 이미지 선택 들어가셔가지고, 음, 여기에 보면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많아요. 어린이. 여러분이 직접 커스터마이징 해온 이미지를 넣고 싶다 할 때는 업로드 혹은 사진을 직접 하시면 돼요.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어린이 관련된 카테고리에서 하나 넣어봤어요. 네. 삽입 버튼 눌러봤어요. 그러면은 여기 탑에 이 이미지가 바뀌는 바람에 내가 선택했던 색상도 알아서 아래쪽에 어울리는 컬러로 기본으로는 잡아줘요. 필요하면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보라색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다시 바꿔버린다면, 잠깐만요. 이거를 없애야 되는데 자꾸 튀어나와서, 네. 요게 보라색 배경하고 띠가 같이 바뀌어요.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일 거예요. 사용자가 이렇게 볼 예정이에요. 음. 자, 그럼 여기가 미리 보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편집하는 화면이고 이 눈이 미리 보기예요. 미리 봤어요. 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사용자가 이렇게 만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URL 마음에 들어요. 네. 그냥 닫기 눌러볼까요? 닫기? 그래서 이전으로 가거나 다시 실행도 괜찮고요. 자, 보내기 버튼을 눌러보실까요? 보내기? 자, 보내기 버튼 눌러보세요. 보내기를 누르면 제가 예전에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제 파일 여기다 강의자로 넣어놓을게요 해서 했던 그 과정이랑 똑같아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서로 간에 알고 있는 이메일을 넣으면 되는 거고요. 처음 만나는 사용자가 이게 무슨 링크가 왔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요새는 보이스피싱도 너무 많아가지고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사용자가 만나는 게 요거예요.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초대했습니다. 이거를 같이 첨부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메일에는 같이 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메일 수집에 대한 수집하지 않음에 대한 그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로그인한 사람 정보가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가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이메일을 서로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이메일 있죠? Gmail 말고 본인 거 다른 거 넣으세요. 여러분 거 넣으시고 제 것도 하나 넣어주세요. 제 이메일 주소 넣어주세요. 제 이메일 주소는 오픈비전02. 그러니까 여러분은 적어도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야 제가 화답할게요. 네. 네, 지금 러프하게 만든 거 알아요. 그냥 양식만 보이는 거 보내는 거 연습하느라고 연습용이라는 거 아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이메일도 보내주실 수 있겠죠. 오픈비전 제로2 gmail.com입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그러면 여기 링크만 보내고 싶다. 나는 이메일 주소를 몰라. 링크만 보내야 될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거대로 놔두시고 링크를 누르시면은요. 기본적으로 링크가 나오는데 너무 길죠. 그래서 URL 단축도 있어요. 요거 복사, 컨트롤 C.
자, 복사 누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일한 작업이에요. 얘는 얘대로 전송해야 되는 거고요. 다시 보내기로 가서 링크만 보내고 싶으면 링크로 들어간 다음에 단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복사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닫고 나오시면 돼요. 닫고 나온 다음에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이거 서로가 상부상조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넣으신 거예요. 간단하게 하나 연습 삼아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선가 또 이게 응답이 쌓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알아서 예, 제가 넣었다고 칠게요. 이게 그 유일한지 유일하지 않은지에 대한 체크를 안 하기 때문에 예, 계속 나와요. 남성이 답변했다고 치고 뭐 4살의 자녀가 있다고 치고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자, 이제 우리 식사하러 가야 되죠? 자,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어. 자, 그러면 얘가 어디 들어오느냐? 여러분은 링크를 보내주시고 제가 이메일 체크한 다음에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재빨리 여러분한테 링크 드린 사이에 2사람 거 응답을 했거든요. 제가 그냥 제가 알아서 셀프로. 그러니까 이미 이게 실시간이에요. 그래서 클라우드에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개의 응답이 왔어요. 그럼 이걸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 누르면 시트에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미. 그래서 여성인과 남성 비율이 1대1이고 몇 세인가요? 그래서 4세인 사람 1명, 이제 7세인 사람 1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제목을 넣어주라고 했더니 마법의 에너지 쿠키, 눈물 공주. 그러니까 여기에 답이 만약에 300명이 쌓아졌는데 300명이 공통의 어떤 답변을 준 게 있다. 그러면 그 공통의 답변을 가지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좀 더 왜 얘는 인기가 많을까? 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어, 그 많이 보고 등장인물을 잘 기억해내는 걸까?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2가지 탭만 봤어요. 설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를 응답 수집에 대한 보호 방식을 관리할 수가 있는데 이메일 수집하지 않으면 짝 있었죠. 이게 응답자에게 응답의 사본을 전송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어차피 얘는 Gmail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응답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응답본을 본인의 이메일에다 넣어주는 거죠. 이거 켜놓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그리고 제출한 다음에 응답을 수정할 수 있게 할 거냐, 로그인에 대한 거, 이거 횟수 제한할 거냐. 제가 횟수 제한 안 했기 때문에 2사람치를 응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확도를 높이시려면 이 설정에 가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1회로 제한할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한 요소를 넣으실 필요가 있겠죠. 한 가지 더. 그럼 결론이 이제 다 수집이 됐다. 그러면 프로그레스 바라고 해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체 19페이지 중에 현재 보고 있는 게 10페이지면 갈 길이 멀다라고 느낄 수 있죠. 그거에 대한 사용자 배려에 프로그레스 바, 진행률을 표시할 거냐? 자, 자, 설정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아까 처음에는 이게 기초값이어서 넣어놨어요. 수집하지 않은. 2번째, 응답의 수정을 허용을 누르시고요. 대신에 로그인한 경우에는 1회로 제한. 음. 그러니까 1회로 제한한 대신에 무언가 그 주간식을 다시 쓸 수 있도록 해놔야 되는데 사실 이게 왜 필요한지 말씀드릴게요. 50분 됐네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제가 예전에 면접을 보고 국기 과정을 선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친구들이 이 경쟁이 엄청 치열했는데 주간식으로 제출하라는 코너가 굉장히 그 선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래서 응답자들이 수정을 허용을 안 해놨더니 그 이제 좀 면접 이전에 이게 사전 본인 정보니까 좀 잘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이거 문의가 많았던 적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는 허용을 해줬더니
계속 바꾸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바꾸는 친구에 대한 인상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인상이, 인상이, 되게 이거를 되게 잘하고 싶구나. 이거 꼭 듣고 본인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든지 잘 넣고 싶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처음에 대충 이렇게 되게 대충 답 넣은 사람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따가 수정한다고 생각해서. 근데 이따가 수정 안 하기도 해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건 중요하죠. 진행률을 표시하는 거. 네. 저는 지금 질문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진행률이 지금 큰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딱 그 결론으로 제출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에게 응답이 기록되었습니다만 누르면 친절하지가 않죠. 이렇게 수정을 누르고, 어, 응답이 기록되었습니다. 뭐 주신 그 설문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5월 2일 날 뭐, 3명의 선정을 한 쿠폰은, 보내주신 뭐 전화번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희 수고에 어떤 칭찬해주는 멘트를 넣으실 수 있겠죠. 아무것도 수정하지 않은 게 이거예요. 응답이 기록되었습니다. 되게 무성의한 말이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 만약에 또 원하시면 이것저것 바꿨는데, 기본값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면 여기 누르시면 돼요. 자, 이게 다 완성된 거고, 이제 보내기 버튼 한 번 더 누르면 이 링크로 여러분이 URL 단축을 해서 다시 복사해서 수정본으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본에 아까 프로그레스 바가 없었잖아요. 보여드리려고요. 끝났어요. 이제 오전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기 아래쪽에 전체 1페이지 중에 1페이지. 그죠? 너무 양이 적을 때는 요건 의미가 없다. 자, 그러면은 오전 시간도 아주 수고 많으셨고요. 네.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만들어 보시고, 자, 우리 이제 50분, 1시간 식사 시간, 식사하시고, 네, 우리 몇 시에 만나죠? 음, 그래서 50분인가요? 따로 저장이 실시간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폼에 들어가면 편집자 모드로 수정이 되어 있고요. 병원 선생님이 저한테 URL 주시면 제가 링크에 답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답이 쌓여요. 그 응답에. 네. 너무너무 오전 시간에 수고 많이 하셨고, 점심시간엔 점심만 드시고 쉬세요. 오후 시간에 시간 갖겠습니다. 음, 오전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